이제 두 번째 허구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자유주의뿐이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근대 국가에서 자본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개인 각자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이 각자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최고의 국가 질서이다. 그렇게 거래할 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뭐 해야 되느냐? 시장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를 기초로 하고 야경국가 이론으로서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론이 기본적인 이론이었어요.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이론의 속내는 뭘까요? 이해관계자인 자본가들의 이해관계가 그 속에 녹아있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주의는 공동체적 분배죠. 그렇죠? 민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국가의사를 결집해서 국가가 공동체적으로 분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통해서 분배를 하는데 자원은 어디서 나와야 되나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거두면 누구한테 걷어야 되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본가들로부터 돈을 거둘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에 의한 분배, 공동체적 분배는 다 무엇을 뜻하냐면 자본가들의 부담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당장 급한 건 못 사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이 누구한테 간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간다. 아까 근데 이론에 의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지가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자본가들은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의 속내는 뭐예요? 자유주의는 좋지만 자유로운 시장거래 질서는 좋지만 민주주의에서 공동체적 분배가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근대 국가의 자본가들은 국가 권력을 경계했고요. 따라서 국가 권력의 대표되는 군주를 경계한 건 물론이고요. 또 국가 권력에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인 의사 절차, 민주주의를 경계하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민주권주의가 국민이 주권자인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자유주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 수업을 쭉 진행하면서 인간이 정의를 위해서 분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거래 방식이다. 그게 자유주의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적 분배 방식이다. 국민이 주권을 가질 때는 민주주의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두 가지 분배 방식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 분배 방식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선생님이 얘기할 때 어떤 것이 우세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자유주의가 개인의 취향, 개인의 어떤 바라는 것 등을 더 적합하게 분배될 수 있으니까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적 분배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고요. 그러나 자유주의에 의한 분배의 모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분배가 정의롭게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좀 왜곡된 분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생님이 민주주의의 역할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단순히 국민주권주의는 꼭 자유주의에 의해야 돼. 민주주의는 안 돼.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이 연결된 것이어서 국가가 할 일, 야경국가를 넘어서서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돼. 이런 식의 생각, 근대의 생각은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볼 수 없어요. 또 두 번째, 만일에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자유주의에 의한 분배이든 민주주의에 의한 분배이든 인간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분배의 결과물은 완벽하게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국민주권주의 할 때는 자유주의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에요. 논리적으로 봐서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된다라고 선생님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도 국민주권주의 아래서 바람직한 것이 자유주의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근대 국가의 생각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자유주의는 그 자체로서 모순이 있어요.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인간 이성의 합리성, 그 합리성 개념 자체가 다양한 것이고요. 일단 근대 자본가들은 그 합리성 개념을 개인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달성하는 걸 합리성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이미 불합리하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 그러한 합리성 속에서는 무엇을 달성할 수 없냐면요. 공공재가 공급이 안 돼요. 공공재가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즉 국방 누가 가려고 들겠어요? 국방 안 가죠. 또 치안도 마찬가지죠. 누가 경찰을 할까요? 또 내지는 그걸 떠나서 도로, 항만 이런 공공재들이 공급이 안 된다고요.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땐 별로 돈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때로는 나중에는 또 도로를 갖다가 개인 사유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싶으면 또 그걸 또 독점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오히려 공공재가 또 왜곡되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자유주의 자체는 말 그대로 모순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분배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로 불공정한 사회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를 자유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은 민주주의를 통한 합리적인 공동체적 결정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주권주의는 반드시 자유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집하는 근대 국가의 이론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문제점을 또 살펴봅시다.